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 토익 리스닝 민지원입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랑은 파트 2, 파트 4에 어떤 문제들 나왔는지 그리고 다음 시험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한번 핵심 포인트들 짚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www.hackers.co.kr 저희 해커스 영어 사이트 들어가시면 더 많은 자료랑 무료 강의들 보실 수 있으니까 토익 공부하시면 꼭 들어가서 체크아웃 해보셔야겠습니다. 괜찮죠? 자, 오늘 파트 2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난이도부터 보고 가려니까 파트 2,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죠. 그래도 좀 쉬웠던 점은 의문사 문제에서 yes, no 하고 오답 주는 애들 sure, okay 이러면서 좋아 하고 주는 애들이 반가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오답으로 버릴 애들이죠.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뭐 왜, 언제, 누가 이런 의문사 문제에서는 이런 애들 바로 버려주셨으면 됐겠습니다. 또 he, 대뜸 she 그래서 앞에 뭐 사람 이름이 나온 게 없었는데 걔가 이러면서 나온 것도 버리고 들어가면 그래도 정답 고르기가 나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후반부에 아무래도 한 24번에서 31번까지가 어려운 문제들이 좀 포진해 있죠. 그 부분 조금 어려웠긴 했어요. 그래도 뒤에가 몇 문제만 좀 어렵지 대부분은 약간 고지고대로 답 주는 것들이 많았어요. 오늘의 우리 좀 근데 우회적으로 돌리면서 고지고대로 답 안 주는 애들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파트 4, 파트 4는 그래픽 문제, 우리 맨 마지막 세트 2세트 있죠? 거기가 그냥 들리는 대로 그대로 써 있어서 그냥 눈 제대로 잘 뜨고 있으면 시선 처리만 기다려두고 있었으면은 들리는 게 써 있으니까 그대로 정답 찍으셨으면 됐는데 근데 의도파, 우리 따옴표 문제로 알고 있죠? 걔네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앞뒤를 정확하게 들어줬어야 됐었던 경우가 있었겠고 웬만하면 들리는 게 그대로 써 있는데 들리는 거랑 ABCD 선지가 다른 경우들 있죠. 그런 애들이 아무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애들 어떤 애들 나왔는지 근데 매번 나오는 애들이니까 오늘 한번 짚어보고 다음 시험 준비해 볼게요. 자, 파트 2, 우리 파트 2에서 엘사를 받고 싶으시면 엘사, LC 40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엘사를 받고 싶으시면 우리 첫 번째 핵심은 문제 유형이 어떤 게 나오는지 알아주셔야죠. 문제 유형, 일단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제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로 알고 있는 그죠? 6항 원칙으로 알고 있는 의문사 문제들이 오늘 같으면 한 11문제 정도 나왔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여러분 약간 초반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뭐 후 하고 뒤를 못 들었더라도 후 해서 뭐 누가 나와야겠어요. 후 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람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 거나 when finish 하고 중간에를 잘 못 들었더라도 뭐 언제 끝나? 이렇게만 잡았더라도 그죠? 그러면은 언제 뭐 다음 주에 뭐 오늘 오후 3시에 이렇게 그냥 고지것들을 시점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초반 잘 집중해서 해주시면 초보자분들도 잘 답 고를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의문문이랑 제안 요청 특히나 그런 것 좀 해줄래 하면서 뭐 can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일반 의문문은 의문사로 이제 시작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언제 어디가 아니라 의문 그냥 우리 가게에서 점심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 저녁만 하는 거 아니라 점심도 하세요? 네, 합니다. 네, 점심은 10시부터 뭐 2시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 아니다 얘기해주는 애들이 뭐 6문제 정도. 부가 의문문은 우리 평서문 조금 비슷한데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다가 뒤에 right? yeah 하고 끝에 붙는 애들 isn't 하고 붙는 애들이 한 2문제. 그 다음에 선택 의문문 너 그 식당에 갈 거야? 토요일에 아니면 다음 주 목요일에 이런 식으로 뭐 시간부사 첫 번째 아니면 시간부사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올 앞뒤에 주는 애들 그런 애들이 또 2문항 정도가 됐었겠습니다. 우리 주어, 동사, 마침표 하면서 그냥 정보 주는 평서문, 질문이 아니라 평서문인 게 한 3문항 정도 나오는데 일단 내가 초보자다. 그러면 제일 집중해 주셔야 될 건 의문사. 내가 의문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그러면 의문사로 시작 안 하는 의문문들 얘네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서문까지 주어, 동사, 마침표 했을 때 대부분 답으로 제일 많이 주는 건 그거에 대한 맞장구, 약간 호응을 해주는 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야, 우리 비행기가 취소됐대. 그러면 다음 비행편을 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맞장구 쳐주는 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평서문도 일단 호응을 기다리를 해주시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400점 후반, 정말 고득점을 노린다 하면은 그 조금씩 두세 문항 나오는 여기들을 더 집중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오고 정답이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알아주셔야 우리가 고득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쉽게 주는 여러분 직접적인 답들은 의문사 질문을 줬어. 그러면 그 구체적인 설명이랑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까 누구야? 했더니 사람 이름이. 언제야? 했더니 뭐 시점이. 어디야? 했더니 컨퍼런스 룸 하고 회의실이야 하고 장소가 나오는 것들 물어본 게 곧대로 이제 답을 주면은 우리가 금방금방 정답으로 잘 찍습니다. 아니면 일반 질문, 여기 점심도 하시나요? 이 식당? 해서 네, 점심도 합니다. 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야, 이거 맛있지 않니? 라고 해서 맛있다. 아니 나는 맛이 없는데 이렇게 긍정, 부정 여부를 곧대로 주는 애들이 있고 우리가 오늘 같이 볼 애들은 간접적인 답입니다. 이거는 약간 리스닝 실력뿐만이 아니라 이 파트 2가 좋아하는 감성을 우리가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모른다. 너가 물어본 걸 모르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어머 내가 잘 모르네 미안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대뜸 내가 모르는 이유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르는 이유를 대뜸 주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정보의 출처를 대신 주는 겁니다. 이 정보를 물어봤더니 어디에서 회의를 하나요? 네, 회의실 A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 이메일에 써져 있잖아요. 이메일 좀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출처가 써 있는 곳을 줄 테니까 너가 거기를 알아서 봐라 하고 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물어볼 때 깔려있는 전제가 있어요. 얘가 약간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단 말이죠. 걔네들을 와장창 깨면서 뒤집는 걸 좋아라 해요. 만약에 야, 너 이번 주 주말에 남자친구랑 뭐하고 놀기로 했어? 헤어지재.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닥 기대한 건 아니지만 전제로 깔아둔 건 야, 남자친구랑 잘 지내고 있을 줄 알고 물어봤더니 헤어졌어 하고 전제 뒤집는 걸 주는 거죠. 괜찮죠? 얘네들을 우리가 익숙해지셔야 파트 2를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간접적인 답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정보나 사실을 모르는 이유를 대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고 why 하고 줄 거예요. 왜 오늘 수업 안 해요? 왜냐하면 하면서 because가 이제 우리가 예상이 되죠. because 하면서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설명을 줘요. 오늘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라 수업은 안 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because 왜 하고 물어봐서 because 하면서 이유를 줬어. 그러면 우리가 잘 답으로 고른단 말이죠. 근데 왜 안 해요? 라고 했더니 I didn't read the notice. 저는 공지 안 읽었는데요.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답이 되나? 여러분 답이 되죠. 논리적인 연결이 되죠. 저는 공지를 안 읽어서 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Haven't you received the message? 야, 너 메시지 안 받았니? 네가 메시지 받았으면 나한테 이걸 물어보지 않을 텐데 이런 느낌으로 그쵸 약간 시비 거는 애처럼 말하죠. 이러기를 좋아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매번 나오는 것 같으면 뭐 여기서 강남역 어떻게 가요? 저 여기 안 사는데요. 뭐 이런 식의 대뜸 앞에 잘라먹고 그냥 모르는 이유만 주는 애들 네,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보 출처 그래서 주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얘가 which site, which website, 어느 사이트에서 토익 자료 다운받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저희 www.hackers.co.kr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곧대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I'll send you the link. 링크 보내줄게. 네가 링크를 봐라. 이런 식으로 너가 알아서 찾아봐라.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링크 네가 보면 돼. 하고 주는 정도 괜찮죠? 자, 그리고는 우리 요청 질문할 때 거절의 이유 주는 것들. 그리고 사실 확인할 때 노를 생략한 대답들, 고난도 문항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청 질문. 이렇게 이런 것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영어로 어떻게 물어보죠? 초반에 너 그렇게 해줄래? 뭐라고 해준대요? 무슨 you? 하면서 그죠? Can you? Could you? 그렇게 좀 해줄래? 라고 뭐 Can you? Could you? 하면서 물어봤어요. 요청을 했어. 뭐 보고서의 미팅 내용을 다시 업데이트한 보고서로 바꿔줄래? 그러면 여러분 이제 sure, 그래 내가 해줄게 라든가 I am sorry, but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뭐 이런 거를 뭐 unfortunately 안타깝지만 제가 지금은 시간이 안 되고 이렇게 그저 수락하거나 거절할 것을 기대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다 잘라먹으면서 거절 이유 I'm about to leave. 나 지금 퇴근하는 길이거든. 오늘 성우가 되게 그 감정을 실어서 해줬어요. 그쵸 여러분 지금 6시 퇴근인데 5시 57분에 붙잡고 얘기하는 거지. 야 보고서 업데이트 좀 하라고.
그러면 이제 어금니 깨물고 저 지금 퇴근할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죄송한데 안타깝지만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거절하는 이유만 되는 경우들 우리가 놀라지 않고 항상 파트 2에서 주는 패턴이니까 여기서도 또 되게 불친절하게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만 줬구나 하고 답으로 고르셨으면 잘 하셨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확인하는데 no를 생략을 하면 난이도가 쭉 올라가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질문을 해요. 이 토익 수업 만기 초반 맞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쵸? 이러면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맞죠? 하고 조금 더 내가 확신이 있을 때 쓰는 것이 부가 질문이죠. 이게 만기 초반이죠? 그쵸? 맞죠? right? 하고 끝에 붙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 이게 첫 토익반이에요. 아니요 이러면서 no 하고 주면은 시작을 하면은 훨씬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데 얘가 답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바로 생략하고 10일 완성 950점 이상 목표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기 초반이죠? 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청해를 좀 해줬어야 no를 생략했을 때 아니요 이건 950점 이상 만점 목표반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no를 생략한 거구나 라는 논리랑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no 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줬으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겠지만 그거 빠지더라도 충분히 가능해요.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no를 뺐다는 걸 알려면 제대로 청해를 해주시고 지금 논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보통 이렇게 no를 빼주면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내가 의문사, 의문문 어느 정도 좀 마스터가 됐어. 의문사 캐치도 잘하고 의문사별로 매번 나오는 정답 패턴이 이제 내 것이 됐으면 이런 애들 이렇게 간접적으로 답하는 애들, 거절하는 이유만 되는 애들, no 빼는 애들 이런 애들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간접적인 답 마지막 세 번째는 질문에 깔린 전제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해커스 수업 신청 어떻게 해요? 하고 how. 신청해요? How can I sign up? 이런 식으로 How can I register? 어떻게 등록하면 돼요? 했을 때 웹사이트에서 하시면 돼요. 본관에 직원 있으니까 그 직원한테 가서 신청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how 했을 때 by ing 이렇게 함으로써요. by speaking to the receptionist. receptionist한테 얘기함으로써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일 기대를 하는데 우리 간접적인 답은 수업 다 마감이야. 그래서 애가 기대하고 있다고 가서 그냥 신청하면 되겠지 했더니 어머 여름방학 수업 다 마감됐어요. 이런 애들이 우리가 기대치 못한 애들이죠. 하나 더 볼까요? 우리 몇 호선 타고 가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2호선이요 4호선이요 이런 애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There's a shuttle service. 셔틀 타세요. 셔틀 서비스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얘가 되게 굳게 믿어요. 질문하는 애가 우리 몇 호선, which metro line, 몇 호선 타고 가면 돼요? 라고 했을 때 택시 타세요. 셔틀버스 타세요. 라고 얘가 깔고 있는 전제 뒤집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인 답들까지 잘 준비를 해주셨다면 LC 400점 엘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파트 4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파트 4가 조금 난해한 지문들도 몇 개 있고 아주 익숙하진 않은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청해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는 몇 개만 캐치를 해주시면 돼요. 써져 있는 문제 3개만 캐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훑어 읽을 시간이 있죠. 문제들을. 그래서 문제 꼼꼼하게 훑어 읽어 놓고 이렇게 물어본 거 3개만 캐치해서 들어줘야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귀에 들리는 게 그대로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A, B, C, D 선지에 써 있으니까 들리는 걸 이렇게 찍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3개만, 3단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3단어만 여기서 캐치를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파트 4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엘사 훑어읽기를 위해서는 문제 유형들을 우리가 절대 고사장 가서 처음 보면 안 되고 우리 먼저 알아놓고 가주셔야죠. 얘네들 예를 들어 보자마자 1초 내로 얘가 어떤 문제 유형인지 나와야 돼요. What is the message mainly about? 무슨 문제? 주제 문제. What is the speaker discussing? 지금 절대 무엇을 화자가 논의하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독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얘네들은 보자마자 외워놓은 거. 얘네들 주제 문제. 비슷한 느낌으로 What's the purpose of the talk? 그래서 요 지금 연설의 purpose, 그 목적이 뭡니까?
아니면 why is the man calling? 왜 전화를 하답니까? 이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들을 건 전화 메시지고 전화한 이유가 이제 나오겠구나 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스피커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리스너. 이거를 들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리스너는 여러분 조심해줘야죠. 지금 여기를 지금 이 대화를 들을 intended 된 사람. 이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이 담화를 듣고 있을 사람은 누군지 약간의 유추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놓고 여러분, 리스너 여러분 하면서 불러주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스피커 순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의 직업을 찍는다거나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 일하는 직장이 어디겠습니까? Where does the speaker most likely work? 이렇게 길어 보이지만 우리는 빨리 어디서 일하냐 혹은 Where is the announcement being made? 어디서 공지하냐 보자마자 이거는 장소 문제라고 가주셔야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전체 지문 관련 문제들 특징이 초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이고 초반 집중해 주시면서 맨 처음에 첫 번째 문제 쳐다보다가 들리면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빨리 시선 처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 더 많이 있는 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묻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담화 듣기 전에 문제만 봐도요, 여러분 절반 이상 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을 들을지. 정답을 알라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정말 심플하게 문제에 써져 있는 걸 보면서 일단 담화가 나오겠구나를 알고 가자는 거죠. 예를 들어 What does the speaker 당연히 여러분 파트 4 혼자서 얘기하는 거니까 화자가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remind the listeners about remind 다시 한번 머리에 넣어주는 거 뭐예요? 상기시키다. 그래서 화자가 리스너들한테 remind 시켜줄 거. 그럼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세요. 그죠? 기억하세요 하고 remember 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뭔가 상기할 여부가 상기해 시켜줄 사항들이 있구나. 그냥 문제 쓰인 거 그대로. 아니면 what does the speaker ask the listener to do? 여러분 ask to do 하면은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죠? 물어보는 질문하는 게 아니라 ask to do. 그래서 듣고 있는 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거 해주세요 할 때 여러분 영어에서 빠지지 않는 표현이 뭐예요? 제발, 부탁이야. 그죠? please 하면서 뭐 please 해달라 이런 식의 내가 너한테 I ask you 너네한테 요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기대를 해주시면서 가주시면 됩니다. 혹은 recommend 우리 비슷한 뜻으로 추천하다, 제안하다, 뭐 suggest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만 봐도 우리가 화자가 여러분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러시면 좋겠어요 하고 제안을 하겠구나 하고 봐주시는 거죠. 얘네들도 여러분 매번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절대 고사장 가서 처음 이 문제를 보고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 내용은 외워놓고 가주시는 거. 그리고 아니면 What does the speaker say? 당연히 이제 파트 4는 혼자서 얘기하니까 화자가 얘기를 해줄 거고요. Cause a problem. 뭐가 문제점을 cause, 야기했습니까? 그죠? 무엇이 문제점의 원인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건 뭐? 지금 담화에서 뭐가 있겠구나? 일단 문제점이 있겠구나. 그죠? 문제사항이 있겠구나를 알고 가주시면 되는 거죠. 혹은 이것도 매번 나오는 보통 마지막 문제로 세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오는 어떻게 리스너들, 청자들이 find more information 혹은 뭐 learn more information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까? 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자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hackers.co.kr로 오세요. 이렇게 웹사이트로 와라. 아니면 궁금하시다면 전화해주세요. 이런 식의 마무리가 되겠군 하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도 여러분 왜 하면 동사 한번 봐주시니까 자주 나오는 동사 apologize 뭐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한다는 거죠. 그래도 이것도 problem이랑 마찬가지로 apologize 사과를 한 거다. 이거를 알고 들어가면 일단 지금 아주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 일단 미안한데 I'm sorry 하는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예상을 해놓고 듣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듣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세부사항 관련 문제를 우리가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